각종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000선을 지켜내고 있는 데는 새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이 대선 구호 중 하나였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일단 관련 특위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2, 3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이날 법무부에겐 상법 개정 방향, 금융위원회에겐 자본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 부양으로 연일 투자자 심리 잡기에 한창인 것 같은데요. 일단 상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 계획은 뭡니까? 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해 배당을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입니다. 오기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 균형이 필요한데 세수가 줄 경우 국가 재정에 문제라며 세수 중립성을 어떻게 검증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미 발의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당 내부에서 의견을 모은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위기감이 역력합니다. 특히 혹독한 서민 물가가 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주말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의 지하철 요금도 오릅니다. 이정민 기자, 지하철 요금이 2년 만에 또 오르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토요일 첫 차부터 지하철 기본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 중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같습니다.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 후 약 2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은 이들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는 2022년 17조 7천억 원, 2023년 18조 2천억 원, 지난해 18조 9천억 원입니다. 요금을 올린 2023년 이후에도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이번 인상에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한 번에 요금이 150원이나 오르면 서민들의 지하철 요금의 인상 체감도가 꽤 클 텐데요. 그러면서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은 올리지만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유지할 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신년 간담회에서 교통복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교통공사의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초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 비용을 1회에 1,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요금 인상 후 공공이 떠맡는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자차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갈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먹거리 가격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새 정부가 식품 물가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마트들이 달걀값 방어에는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또 이런 가운데 여름 제철 과일 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 먼저 달걀 값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형마트들은 소비자가가 8,000원 선을 넘지 않도록 마진을 줄이면서 가격 인상을 막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난 39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 선을 넘겼습니다. 달걀값 안정의 관건은 수급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휴가철 달걀 소비가 줄고 산란기 생산 기간을 늘리면 달걀값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다가 여름 과일 값도 최근에 불안하다면서요? 네, 여름 과일들은 5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7월 저점을 찍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달에 가격이 덜 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참외의 경우 6월 평균 가격이 19,000원대로 5월 대비 오히려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비쌌습니다. 수박 가격도 비슷한데 이달 평균 22,000원대로 작년 대비 덜 하락하면서 지난해 6월보다 비싸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수박의 경우 밤 기온이 낮아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며 참외는 3, 4월 기온이 높아 당시 수확량이 급증하면서 그 다음 수확인 이달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뤄진 물량이 나오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부처별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보면 장관의 LG인공지능연구원장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배 후보자는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을 주도하는 등 AI 산업 발전을 이끈 인공지능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다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LG 출신으로는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전 대표이사가 발탁이 됐습니다. 1세대 IT 분야 전문가인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성장에 공을 세운 인물로 강 실장은 라인과 네이버 웹툰의 혁신 경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우 AI 소속에 이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발탁된 질문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경제 위기 상황과 5년에서 10년 후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새 정부가 민간과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유임된 사례도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그대로 유임됐죠.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현 장관이 유임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유엔 대사를, 국방부 장관은 첫 민간 출신 인사인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 통일부 장관은 정동영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엔 강선우 의원, 해수부 장관의 전재수 의원, 환경부엔 김성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통상협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보면 이 정부의 첫 통상협의입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와 관련해서 우리 측 협상담이 이미 출국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열립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새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워싱턴 DC로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예.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는 물론 이 비관세 장벽 이슈 등 통상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국가별로 협상에 나서겠다며 7월 8일까지 관세를 유예한 바 있는데요. 한국의 당시 상호 관세율은 25%였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현재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격 등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많아 7월 전 타결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정한 이 다음 달 8일 안에 이번 방미 기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키워드는
눈에 띄는 통계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4월 인구 동향 자료 발표인데 네. 한동안 눈에 띄게 줄었던 혼인과 출산 이게 연초부터 반등하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번 주 수요일 출생아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 자료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2022년 1분기 0.87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출생아 수도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반등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출산의 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결혼 증가가 이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번에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산업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마지막 키워드로 꼽았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마이크론의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이 선행지표로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요.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먼저 이 분기 실적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전분기 매출이 80억 5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8% 급등했고 이번에도 HBM 등 이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 85억 달러에서 88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미국 내 2천억 달러 투자 규모를 최근 밝히는 등 이와 관련한 언급 역시 나올지 실적과 함께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 딱셋 키워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부 첫 통상협의, 출생아 증가세 주목,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관세 협상의 주요 변곡점을 맞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공세로 지난 1분기 우리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강과 건설 업종의 타격이 컸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우리 기업의 성장성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4%로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요. 건설, 철강 등 침체를 겪고 있는 업종들의 부진이 두드러진 영향입니다. 먼저 건설 업종의 1분기 매출액 감소율은 8.7%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주택건설 실적의 감소와 대형 주요 프로젝트의 준공 마무리 등 영향에 3개 분기 연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철강 등 1차 금속 업종의 경우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수출 직격탄을 맞으며 성장성 지표가 뒷걸음질 쳤는데요. 향후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부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성장성이 둔화했는데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크게 하락하며 대기업 대비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성장성은 둔화됐는데 수익성은 어땠습니까? 네, 수익성은 소폭 개선됐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린 것이 주요했는데요. 기계, 전기, 전자 분야는 HBM, 운송 장비 분야는 LNG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의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모두 하락하면서 기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어서 조금 전 전해진 속보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인 오아시스 마켓이 기업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티몬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을 넘어 비식품 영역을 아우르는 이커머스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최연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인수가 부결됐는데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의 회생기획안을 강제로 인가한 겁니다. 법원은 상고래 채권 회생 채권자를 위해 권리 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안준영 오아시스 대표 등 티몬 관계인 지표에서는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 측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인수가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거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큰 점, 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이 성사돼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점,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근로자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네, 오아시스는 팀원에 대한 법원의 회생 절차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인수대금은 116억 원, 추가 변제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65억 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 원 수준입니다. 오아시스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팀원의 기존 고객층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식품 새벽 배송을 넘어 비식품을 아우르며 몸집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아시스 모회사인 지어소프트는 최근 일부 직원들을 팀원 시스템 복구에 투입하고 팀원이 영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경력직 인력도 오아시스 본사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했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로 신규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영업의 재개를 허용하면서 SK텔레콤이 약 2개월 만에 본격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섭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내일부터 신규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죠. 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영업 중단 조치를 내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를 웃도는 유심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새로운 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영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신규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탈자가 많았던 만큼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약 50만 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탈했는데요. 시장 점유율 40% 선도 무너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만큼 보조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음 달 잔말기 지원금 경쟁을 막았던 단통법이 폐지되는 데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출시도 예정돼 있어 통신사 간 보조금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